자, 2016년 전기기사 실기입니다. 별 2개만 우리가 추려서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이요. 가로가 12, 세로가 18, 천장 높이가 3m, 작업면 높이가 0.8인 사무실이 있는데 천장 직부 형광등 T5 아주 가는 거죠? 22W 2등용짜리 설치하고자 합니다. 작업면 조도는 500럭스고요. 반사율이 각각 있고요. 보수율이 0.7, T5 22W 한 등의 광속은 2500 루멘으로 봅니다. 2등이니까요. 한 등의 광속을 줬어요. 우리가 지금 T5가 이렇게 2개 들어있는 건데 요거 하나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를 2500 루멘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얼마예요? 5000 루멘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명률 기준표가 있어요. 1번부터 볼게요. 뭘 구하라 했어요? 실지수.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제 잘하는 거죠? 높이의 x 플러스 y, xy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가로가 높이가 얼마예요? 일단 3m인데 작업면 높이 0.8. 그렇죠? 작업면 높이 0.8 하고요. 가로가 12, 세로가 18. 12 곱하기 18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27이 나옵니다. 자, 3.27이 나오면요. 여기 보세요. 표에 나와 있잖아요. 3.27이면 3.0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3.0이에요. 실지수는 정확하게, 그죠? 답을 그 실지수를 그죠? 어느 기술사분이 그랬다는데 뭐 그냥 계산값으로 해도 된다. 그거는 채점할 때 그걸 봐주면 고마운데 안 봐주면 예를 들어 답, 계산, 답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3.27을 쓰면 글쎄 제 생각에는 제가 채점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실지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조명률이에요. 두 번째는 조명률인데 조명률은 뭐야? 천장 반사율 벽 바닥인데 천장 50, 벽 50, 바닥 10이에요. 천장 50, 벽 50, 바닥 10. 여기서 찾으면 되고 실지수를 가져야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명률은 표에서 보다시피 100분율이기 때문에 0.63이 아니고요. 63%입니다. 이런 거 틀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조명률은 63% 구했고요. 자, 이제 보나마나 뭐 등수를 구하라고 하겠죠. 여기까지는 기존 문제하고 똑같아요. 설치 등기구의 최소 수량 구해라. 그래서 세 번째는 FUNESD에서 N은 FU의 ESD고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설치 등기구야. 등기구는 이 등 하나가 아니라 이의 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확인해 보면요. 자, 아까 한 개가 2500이라니까 세트를 구하려니까 2개 계산이 될 거고 조명률은 63%를 우리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조도는 얼마야? 작업면 조도가 500럭스. 면적은 12 곱하기 18. 그 다음에 보수율을 안 주고 감강보상률을 안 주고 보수율로 줬어요. 그래서 0.7로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48.98 나오니까 49 답을 한 조를 세트라고 하죠. 뭐 세트, 뭐 등기구 뭐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49가 나왔다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때문에 그래요. 형광등의 입력과 출력이 같다. 1일 10시간 연속 점등할 경우에 30일간의 소비 전력량을 구해라. 전력량은 PT죠. 얘기되죠? 보통은요. 킬로와트 아워로 구하세요. 소비 전력량은.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죠? 자, 그랬더니 우리가 보니까 T5, 그죠? 22W 2등용이라 그랬어요. 보세요. 22W 2등짜리 49등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22W짜리 2등짜리 49등이 있어요. 그죠? 세트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뭘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루 10시간 점등했다. 며칠이요? 30일 동안 했다. 10에 마이너스 3승해 보면,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다? 646.8 단위 잘 보세요. 킬로와트 아워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조명 구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내용이에요. 좀 특이하다. 그래서 확인을 시켜본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17번입니다. 전격 출력이 500kg짜리 디젤 엔진 발전기를 발열량 1000kcal per 리터의 중유 250리터를 사용해서 2분의 1 부하해서 운전을 한대요. 자, 몇 시간 동안 운전하냐? 발전기야, 발전기. 그죠? 디젤 엔진 갖고 발전기로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 가지고 한 화력발전소에
열 효율은 열을 어떻게 해요? 열을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애다라는 거죠. 전기는요. 열은 뭐예요? mH로 쓰고요. 전기는 860의 PT로 계산해요. 요게 뭐예요? 요게 킬로와트고 이게 아워죠. 그 다음에 M은 뭐예요? 연료량 킬로그램이고요. 요거는 뭐예요? 발열량이에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에요. 물이나 이런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1kg하고 1리터가 같은 것은 물이야, 물. 중유는 아닐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중유의 그저 비중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똑같다고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는데 몇 시간이냐라고 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860p에다가 mh의 이타를 곱하면 얘기가 됐겠네요. 자, 그러면 860에다가 p는 킬로와트인데 몇 킬로? 500킬로와트. 출력이 500인데 2분의 1만 쓴다는 거예요. 2분의 1만. 부하 2분의 1. 요것 때문에 많이 틀렸단 말이죠. 2분의 1 부하 때문에. 그렇죠? 그걸 확인하시라는 거고. 연료량은 얼마입니까? 250리터. 발열량은 얼마예요? 1000kcal per 리터예요. 그 다음에 효율이 얼마입니까? 34.4%. 0.344에서 계산을 하니까요. 4시간 나오더라. 이거죠. 자, 이런 거. 그죠? 문제 좋네요. 그죠? 잘 확인하세요. 이런 문제는 지금 이 별 2개짜리 문제들이 대부분 그런 특성을 갖는데 한번 풀어보면 다음에는 안 틀리는데 안 풀어보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18번째 문제입니다. 초고압 송전선에서요. 3, 4, 5 송전선인데 선로거리 200km인데 1회선당 가능 송전 전력을 스트레식을 구해라. 경제적인 송전 전압은 5.5의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로 해서 KV였고요. 요거는 송전 거리 킬로미터, 요거는 뭐예요? 송전 전력 킬로와트예요. 근데 지금 여기다 써볼게요. 34만 5천 볼트는 5.5의 루트 0.6 곱하기 200kg고요. 플러스 100분의 P를 했는데 이 P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일로 갑시다. 일단 5.5분의 345고요. 그렇죠? 요거는 루트 622, 120에 100분의 P니까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루트가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루트가 없어질 거니까 100분의 P만 남겨놓으면 5.5분의 345의 제곱에서 120을 빼보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송전 전력은 얼마예요? 5.5분의 345의 제곱에서 120을 뺀 얘들에다가 곱하기 100. 요거 넘어오면 되는 거죠. 했더니 38만 1,471.07kW를 송전 전력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레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식은 누가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얘기 맞아요. 예전에는 스트레식은 어디만 나왔어? 공사기사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기사에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죠? 풀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회차입니다. 다음 조건과 같이 동작이 되도록 제어회로의 배선과 감시반 회로 배선 단자를 상호 연결해라 했어요.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회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요 회로하고 감시반 회로 얘들하고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2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냥 얘랑 그냥 읽어보면서 바로 다이렉트 연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수동인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즉 뭐예요? 여기하고 여기를 둘 다 PB1, PB2, PB3, PB4 요거 한 세트 요거 한 세트를 요거 한 세트를 쓴다고 하면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여러분들. 한 세트 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누가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 이 문제를 왜 냈을까요?
왜 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현장에서 제어를 하는 방법. 얘는 뭐예요? 사무실에서 제어할 때 두 개를 연결하라고 했던 그렇게 도면을 그리라는 문제가 최근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퀀스 도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 시퀀스 도면하고 얘들 다 붙여서 그려버리면 되잖아요, 먼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맨 앞에 뭐 있어요? 아, EOCR 있네요. 그렇죠? EOCR을 넣으면, 그렇죠? EOCR에서 여기에, 그죠? EOCR을 넣고, 그죠? EOCR 넣고, 이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EOCR 넣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도면은, 그죠? EOCR을 이쪽에 내야지, 당연히. 동작하면, 먼저 동작이 되면 개폐가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지금부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셀렉트 스위치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이 셀렉트 스위치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L쪽하고 R쪽으로 그렸어요. 여기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 딴 거 안 그려요. 여기서 항상 어떻게 해요? B접점, A접점을 같이 그릴 때는 B접점을 먼저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MC로 해서 여기에서 MC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RL1이 여기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스위치를 일로 놨을 때 푸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동작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동작 사항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배선용 차단기를 투입하면 GL1과 GL2가 동작한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무조건 GL1 하고요. GL2가 동작한대요. 뭐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보면 뭐 하면 될까요? MC가 동작을 안 해버리면 무조건 GL1, GL2는 동작하겠네요. 자, 요 L 위치에 놓고 전자접 PB2를 누르면 MC가 여자가 될 거예요. 여자가 돼가지고 R1, R2, RL1도 있고 RL2도 있네요. 두 개가 다 점등이 되고, 그렇죠? 두 개가 다 점등이 된다는 얘기죠? 잘 들으세요, 이거. 그죠? 지금 시험에 두 번째 나왔어요. 이거 다음에 16년도 다음에 나온 거는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라고요. 이렇게 놓고 하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MC가 동작하면 RL1, RL2는 점등되고 GL1, GL2는 소등되니까 역시 내가 여기다가 MC B접점 잘 그려놨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PB1을 운전 중에 누르면 정지되겠죠. 그렇죠? 정지돼요. 이번에는 셀렉트 스위치를 R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R로 가져가면 PB3를 눌렀다 놓으면 또 MC가 동작한대요. 자, 이렇게 와서 잘 보세요. B접점 하나 놓고 또 A접점 놔서, 그렇죠? 얘랑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PB4고 요게 PB3면 PB3를 누르면 또 어떻게 해요? 여기다 자기 유지 해가지고, 자, 이번에 보세요. PBR 위치해 놓고 PB3를 누르면 얘가 전자접촉기에 의해서 얘가 운전이 되고 뭐예요? 얘하고 얘가 또 점등이 되고요. 얘들은 소등된대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우리 여러분들 할 때 이쪽 부분은 뭐야? 이렇게 반절 잘라서 보면 이쪽 부분은 뭐야? 현장. 이쪽 부분은 뭐야?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합쳐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되죠. 왜? 잘 보세요. 지금 GL2, RL2 여기 두 개 서로 연결되잖아요. 요 밑에서. 그러면 GL2, RL2가 연결되어 있는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이 바닥으로 와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연결되는 거 이렇게 바닥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거를 어려우면 안 돼. 어려워하면 안 돼. 이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죠? 제가 조금 예쁘게 그릴게요.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얘네 둘에 대한 얘기도 전부 다 얘랑 연결이 되도록. RL1, RL2 다 연결되도록.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GL2 쪽에서 보면 GL1, GL2를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아 GL1하고 GL2를 묶어야 되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둘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 보세요. GL1, GL2 묶여 있잖아요. 그게 결국 MC의 비접점하고 같이 연결이 되고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 이 RL2 쪽은 어디하고 연결돼요? PB3 쪽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RL2 쪽하고 쉽게 얘기하면 RL2, RL1이 동시에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RL1, RL2가 동시에 동작하기 때문에 이 RL1 쪽하고 RL2 쪽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RL1하고 RL2가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PB3하고 PB4는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연결된 애들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지금 보면 PB4하고 PB3 사이에 이 점이 MC하고 연결된다. MC A 접점. 얘하고 그죠? 얘하고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PB3 쪽하고 그죠? 얘하고 연결이 되려면 PB3, PB4하고 사이에서 얘들이 연결이 되려면 MC 쪽하고 연결이 되려면 어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와야 되는 거야? 얘하고 와야 되는 거죠. 얘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그죠? MC, 그죠? A 접점하고. 그 다음에 PB4는 PB4하고 뭐 하고요? PB4는 R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아, PB4 얘는 어디요? 쭉 가서 R하고 연결하면 되네요. 여기 R. 그렇죠.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그러니까 이거 그 현장하고 이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이거는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답은 외울지 몰라도 이 내용을 그죠? 그냥 하시면 전혀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래요. 굉장히 그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016년 3회로 갑니다. 사용전압이 380V 33 직입기동 전동기 1.5kg. 자, 직입기동 1.5kg짜리 한 대요. 그 다음에 직입기동이겠죠. 그 다음에 삼상 3.7kW짜리는 두 대. 그렇죠? 3.7kW짜리 두 대. 그 다음에 15kW짜리인데 15kW짜리는 그죠? 기동기 사용이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간선의 굵기하고요. 간선의 굵기하고 그죠? 과전류 차단기 용량을 표로해서 구해라. 공사 방법은 B1에 PVC 절연 전선을 사용했다. 요 내용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요대로 가는 건데, 자, 여기 보세요. 보니까 유도 전동기 규약 전류 값이 있고 여기서 보니까 최대 사용 전류를 가지고 해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로 그냥 하면 얘 해서 전동기 수의 총 개를 구해서 여기다 그냥 넣어버리겠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예요? 삼상에 전열기 3kg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이거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듯이 얘 그냥 용량 다 더해가지고 여기에 전동기 수의 총 개에다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아, 전류를 다 구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럼 거꾸로. 자, 여기 보세요. 전류를 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 잘 봐. 일단 전동기 전류부터 먼저 할게요. 잘 보세요. 전동기 전류는 삼상 380이었고 1.5kW, 380에 그죠? 1.5kW 같으면 얼마예요? 4.21A네요. 규약 전류가. 그렇죠? 4.21A. 그 다음에 3.7kW. 3.7kW 여기 있네요. 9.16이네요. 16짜리 두 대. 그 다음에 15kW. 15kW 여기 있네요. 얼마요? 34.21이네요. 했더니 이게 얼마냐면 56.74A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전동기는 전류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전열기는요. 전열기의 전류를 구하려니까 전열기 전류는 삼상이니까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 하면 되는데 전열기는 항상 역률이 1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우선 생각하시고 계산하면 루트 3 곱하기 380에 3kW짜리 전열기를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4.56A가 나온 거예요. 그럼 토탈 총 전류는 전체 이 간선에 흐르는 전류는 56.74라고 하는 전동기 전류하고 4.56이라고 하는 전열기 전류를 합하니까 61.3A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최대 사용 전류가 61.3이기 때문에 어디예요? 여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61.3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를 잡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그죠? 52.8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공사 방법은 B1이었고요. 그 다음에 PVC 쪽이니까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에 걸려 있는 게 얼마다? 간선의 굵기는 16스퀘어다. 그랬을 때 이 줄을 다 거서 보니까 그죠? 직입기동 시의 최대는 3.7이고요. 기동기는 그죠? 기동기 사용한 것은 그죠? 직입기동 할 때 하고 기동기 사용할 때는 15니까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Y 델타나 이 기동기를 얘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가 뭐예요? 위에 숫자가 위에 숫자는 개폐기, 밑에 숫자는 과전류 차단기면 결론은 과전류 차단기를 얼마짜리로 한 거예요? 얼마짜리? 100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과전류 차단기 용량은 100이고요. 무조건 큰 거 쓴다 그랬어요. 과전류 차단기는 100이고 얘는 16스퀘어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열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죠? 전열기가 있고 전동기하고 같이 섞여 나오면 무조건 전류를 구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에요. 그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6번째입니다. 다음에 요구사항을 그죠? 만족하는 주회로하고 제어회로의 미완성 결선도를 그렇죠? 그려서 완성해라. 누른 버튼 스위치 PB1을 누르면 MC가 여자 되고요. 자, 전동기인데 첫 번째 저는 이제 동작사항을 좀 쓸게요. PB1을 누르면 MC가 여자가 됐고요. RL이 점등되고 그죠? 정회전을 한대네요. 그렇죠? 요거 자기 유지를 해라라고 돼 있죠? MC1은 손을 떼도 자기 유지돼 있다. PB2를 누르면 연동 버튼이네요. PD 연동에 의해서 PB2를 누르면 MC1이 소자가 되더라. MC1이네요. MC1이 소자되고 전동기가 정지예요. 그런데 그렇죠? RL은 소등되겠죠? 그럼 RL이 소등된다 그랬어요. MC 그죠? 원이 소자가 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MC2가 동작하면서 역회전이 시작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타이머 설정 시간 후에 MC2도 꺼지더라 이거예요. MC2가 돌 때는 GL이 점등되는 겁니다. 소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인터록이 된다. MC1, MC2.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회전하고 역회전 어떻게 해요? 정회전을 스톱시켜놨다가 역회전 하는데 일정 시간이 되면 정지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뭐 다른 거 정역 운전하고 똑같은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정역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놔두고 나면 그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주회로도 부분을 그려야 되죠. 그래서 맨 앞에 게 맨 끝으로 오고요. 정역 운전은 가운데 거는 그대로 가운데로 가고요. 맨 끝에 게 맨 앞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그려 드릴까요? 깨끗이.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요로 맨 끝에 거,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그대로 가운데로 가요. 맨 끝에 게 맨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역 운전한 겁니다. 정역 운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좀 내용을 좀 더 읽어봐야 될 내용이 있네요. EOCR이 동작하네요. 과전류 감지되면. 그래서 EOCR을 하면 OL이 점등된다고 돼 있어요. 자, 볼게요. EOCR이 이렇게 동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OL에 점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푸시 버튼 1을 여기다가 그리고요. 그렇죠?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MC1의 자기 유지를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네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어찌됐건 얘도 이렇게 다 붙여서 그릴 건데 얘는 뭐예요? MC2가 동작하네요. MC2 자기 유지할 거고.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해놨는데 지금 전동기 MC1이 동작하면 RL, MC2가 동작하면 GL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하는 얘기인데 동작 상황에서 봤을 때 얘하고 얘는 인터로 골라냈으니까 MC2의 B접점, 요거는 MC1의 B접점이에요. 할 거 없죠? 자, 볼게요. 푸시 버튼 스위치 1 누르면 MC1이 동작하고 자기 유지했다가 그죠?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요거 때문에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MC2가 동작하면서 얘가 떨어져 나니까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죠? 그때 뭐예요?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 있네요. 타이머 동작하니까 타이머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타이머가 동작해서 설정 시간이 되면 얘가 꺼져야 되니까 요렇게 타이머에 B접점을 하나 넣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려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정역 운전 회로하고 조금 난이도가 더 있는 거죠. 왜? 설정 시간이 되면 꺼져라 이런 얘기죠. 자, 7번째입니다. 피레기 접지 공사를 실시한 후에 접지 저항을 보조 접지 2개하고 시설했어요. 자, 여기가 본 접지가 이렇게 피레기 접지를 했는데 접지를 보조 접지를 이렇게 2개를 붙였어요. 이건 A, 이거는 B예요. 본 접지하고 A 사이의 저항이 86오hm. 어디서 많이 봤죠? A, B 사이의 저항은 156오hm. B하고 본 접지 사이는 85ohm이에요. 자, B렉의 접지 저항 값을 구해라. 이거 본 접지 값 얼마예요? R은 2분의 1에 같이 여기랑 붙어 있는 애들 2개는 더하라고 그랬고 연결 안 돼 있는 애는 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야? 5오hm 나왔다 이거죠. 자, 접지 공사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이유를 해라. 이거 적합 여부는 뭐야? 적합이죠. 피레기의 접지 저항은 KEC에서 얼마로 하고 있어요? 15오hm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15오hm 이하이기 때문에 얘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죠? 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거예요. 여덟 번째입니다. 12번이에요. 12번.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한국 설비 규정에 따라서 최대 사용 전압이 문제 잘 읽으세요. 최대 사용 전압이 154야. 직접 접재요. 자, 저런 내용 시험 전압 얼마야? 154 곱하기 0.72배죠. 앞선에서도 지난 회차에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냥 지난 연도에도 110880V예요. 이 문제는 앞에서도 똑같이 있었어. 근데 하나가 더 있는 게 시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자, 전로는요. 전로를 그죠? 사용 전압이 이런 전로예요. 변압기가 아니라. 전로의 경우에는 시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시험 전압을 전로하고 어디 간에? 대지 간에. 그죠? 전로하고 대지 간에 연속해서 몇 분? 10분간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전로와 대지간이 들어가야 되고 10분이란 말이 들어가야지만 이건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괄호 1번은 이미 앞에서도 했던 거예요. 그 전년도에 다 있었던 거기 때문에 했던 거지만 저것 때문에 그죠? 한 문제가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얘기됐을 겁니다. 잘 확인해 두세요. 자, 16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느 수용가의 수전설비 개통도입니다. 다음 각 질문 답해라. 캡코 라인 뭐예요? 한국전력 선로에서 22,900 들어갔고 ASS 이게 이제 간이 수전설비죠. ASS 대신에 AISS로 썼어요. 그죠? ASS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쭉 얘기되어 있는데 일단 기준은 뭐다? 22,900이에요. 삼상 300kV짜리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AISS의 명칭을 쓰고 기능을 2가지 써라. 그죠? 자, 그래서 AISS라고 하는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AISS라고 하는 것은 이 AISS의 형태는 우리가 뭐냐면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는 맞는데 이 I 때문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중절연형이에요.
기중절연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공기에 의해 절연이 됐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AISS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ASS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얘기하는 일반적 ASS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의 용도를 그대로 기능을 두 가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과부하나 고장 전류가 발생하면 고장 구간을 그죠?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개방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죠? 사고가 확대되는 걸 막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부화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전부화 상태에서 자동 개방해서 과부하에 대해서 보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피레기의 전격 전압 공칭 방전율 이거는 22,900이었으니까 얼마야? 18kV에 2,500 이렇게 틀렸죠? 왜? 킬로암페어야 2.5 킬로암페어가 되죠.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저거. 그 다음에 22,900개 피레기는 디스커넥터를 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스커넥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이솔레이터도 써도 됩니다. 얘들은 뭐냐면 그렇죠? 피레기 자체가 고장이 나면 고장시 그죠? 피레기 자체가 그렇죠? 고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피레기 자체 고장 시 이거 피레기를 전로해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기 고장 시에 전로해서 피레기를 분리시키기 위해 쓰는 게 뭐다? 이 디스커넥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MOF의 전격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MOF는 지금 보니까 22,900이니까 MOF의 전격은 PTB하고 CTB가 나올 텐데 PTB는 얼마야? 루트 3분의 22,900대 루트 3분의 190이라고 써도 되고 13,200대 110으로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CTB는요. 잘 보세요. 1차 전류를 우선 구해야 돼. MOF에 들어가려면 얼마야? 루트 3 곱하기 380에 변압기 용량은 300kVA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해서 계산했더니 그죠? 했더니 야 됐다 그랬는데 아니지. 잘 보세요. 이래서 다 틀리는 거야. 이 밑에 CT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MOF에 들어갈 CT니까 변압기 1차 측이란 말이야. 이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래 놓고는 뭐 하는지 모르죠. 루트 3 곱하기 22,900에 300kV가 돼야 돼요. 그런데 1.25배에서 1.5배를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 문제는. 그럼 보통의 경우는 MOF는 여유분 계산을 안 하죠. MOF의 CT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게 우선이지만. 그죠? 그래서 7.56이 나오면 약 10대 5짜리로 선정하시면 얘기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도 그죠?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또 중간에 있으니까요. 네 번째, 몰드. MOD는 몰드예요. 몰드 변압기의 장점과 단점을 쓰세요. 그래서 몰드 변압기는 제가 뭐라 했냐면 유입식의 그죠? 절연율을 안 쓴다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점 단점 쓰니까 절연율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점으로 얘기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일단 소형 경량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지 보수가 간단하죠. 이 두 가지 이유는 다 얘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또 절연율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화재 우려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연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다른 말로 화재 우려가 적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단점의 1번은 뭐냐면 1.1번은 뭐냐면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뭐야? 충격파가 그죠? 충격파가 오면 견디는 내전압이 낮아가지고요. 그죠? 낮아가지고 그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충격파 내전압이 낮기 때문에 서지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대용량으로 만들기 어렵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 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우리가 단답의 경우에도 있고요. 앞에 그저 관연도에도 있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ACB의 명칭을 쓰시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ACB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잘 하잖아요. 이제 기중 차단기고요. 여섯 번째
CT의 변류비를 구하라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CT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CT는 MOF에 들어간 CT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1차 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여기서 380이죠. 변압기 2차 측이니까. 그 다음에 300kVA 하고요. 일반 CT는 1.25배에서 1.5배를 해주는 거예요. MOF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CT들은 다 뭐야? 뒤에 보장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MOF는 그냥 전력량 예측이니까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569.75에서부터 683.70 정도, 704라고 했는데 70이에요. 그죠? 두 자짜까지 이렇게 쓰면 따라서 이 중간에 있는 얼마짜리요? 600대 5짜리 선정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요, 시험에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이 도면이 실제 현장에 있는 도면이에요. 여러분들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이 도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17번입니다. 전동기 M1과 M2의 정전력 각각 15고요. 전열기가 10A 저하퓨즈의 전격 전력. 이거는 사실 이제 앞으로는 표를 줄 거예요. 그렇지만 모타 전류는 얼마냐? 15짜리 2대니까 30A고요. 모타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히터의 전류는 10A예요. 합치면 40A가 됐겠죠. 자, 회로에 설계 전류가 있고요. 과전류 차단계 정격 전류가 있고 허용 전류인데 이것만 계산이 된 거죠. 지금 40A. 그러니까 허용 전류를 40으로 본다면 그죠? 저하표지의 정격 전류는 해필 40이 있죠. 그래서 40A가 된다. 요게 지금 40A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약간 낮거나 같은 걸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는 퓨즈의 전격을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여기다 악센트 두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7번까지 했습니다. 17번까지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